한국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가 지난달 5월 12일부터였죠. 중국 랴오닝성 공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 밤이었어요. 지금 손준호의 중국 에이전트가 구속됐다는 문서가 유포되면서 다시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축구 관계자가 스포츠 춘추에 직접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6월 13일 저녁 10시 20분이었습니다. 저희 그 스포츠 춘추 취재팀 류종호 기자가 중국 축구 관계자로부터 메시지와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건 오후 10시 20분이라 했잖아요. 네. 그로부터 24분 뒤인 10시 44분에 국내 한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와 관련된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류정우 기자가 받은 문서가 똑같은 문서였던 거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랑? 그쵸. 그 연락을 취했을 때 이제 그 받아본 문서와 똑같은 거였던 거죠. 그 문서에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손준호의 중국 에이전트가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죄로 체포됐다는 내용입니다.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죄가 정확히 어떤 건지도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다른 이로부터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혐의인데요. 이걸 좀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하면 그냥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중국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6월 6일 오후 2시부터 형사 구류하며 지금은 이제 차오양시 구금소에 구속된 상태라고 거기 문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문서가 조작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실 그 6월 13일 이제 저녁에 이 문서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기사를 쓰고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촬영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조작될 가능성이 어디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죠. 취재를 진행해 봤는데 네. 국내외 에이전트들 그리고 특히나 그 손준호의 전현직 에이전트와 그 류정호 기자가 직접 통화를 했고요. 네.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수 차출 의혹을 받아 구속된 리티에 전 중국 대표팀 감독이죠. 그 감독과 인연이 있는 또 중국 축구 관계자하고도 연락이 좀 닿았어요. 네. 그리고 중국범에 능통한 분께도 좀 연락을 취해서 여러 가지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진행했죠. 확인되신 바를 좀 더 자세히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그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도장입니다. 도장. 이 도장이 조작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능성이 매우 낮다. 조작 가능성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법상 공문서 위조는 매우 큰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 처벌이면 어느 정도로 처벌을 크게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국가기관 공문서나 증명서, 인장 등을 위조했을 때 중국에서는 공공질서 교란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형법 280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그리고 구역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1년 이상 6개월 이하의 단기징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관제 이거는 이제 구금하지 않고 공안기관이 군중의 감독에 의지해서 3개월에서 2년간 범죄자를 개조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나 혹은 정치권리 박탈 등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안이 조금 엄중하다 싶으면은 해당 법에 따라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안을 왜 이렇게까지 취재를 하게 된 걸까요? 뭐 핵심은 손준호죠.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5월 12일에 중국 랴오닝성 공안 당국으로부터 형사구류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해서 받고 있잖아요. 한국 축구계에서 좀 답답합니다. 혐의만 있는 거지 네. 뭐가 명확하게 죄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중국에서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달 초에 이제 전한진 경영본부장과 이제 협회 변호사가 같이 중국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했는데 뚜렷한 소득이 없었습니다. 앞서서 리티에 전 감독과 인연이 있는 중국 축구 관계자와도 연락을 취했다고 했는데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하던가요? 리티에 전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축구계가 좀 이제 승부 조작을 정말 뿌리 뽑겠다, 뭐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리티에 전 감독이 6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최근에서야 이제 그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겨졌어요. 손준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이분께서 하는 말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중국은 좀 한국과 다르다고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도 일단 구금이 가능하고요. 조사 기간이 보통 6개월. 그 기간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소식도 듣지 못한다. 중국의 일처리 방식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손준호 측의 가족분들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스포츠춘추 취재팀이 손준호의 부친과 통화를 했거든요. 네.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태죠. 부친께서 하신 말을 간략하게 좀 전달드리면은 우선 아는 게 전혀 없고요. 면회도 전혀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중국법상 뭐 만날 수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단히 좀 답답하고 너무 힘들다. 특히나 이제 어떠한 소식도 전달받지 못하는 게 제일 좀 힘들다고 하는데 부친께서 좀 걱정하는 거는 손준호 선수가 결혼을 했잖아요. 네. 며느리,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의 아내분이죠. 그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걸 좀 지켜보는 것도 대단히 좀 힘들고 마음이 아픈 상황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지금 축구협회가 갔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이 정도면 사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야 될 일이 아닐까요? 축구계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손준호 선수가 정말 잘못을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고 했으면은 중국법에 따라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냥 혐의만 있는 거고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손준호 선수를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구계에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스포츠 춘추 취재팀이 발이 닿는 데까지 취재를 진행해봤어요. 네.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 좀 연락을 취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수사 관련해서는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다. 근데 이제 외교부 측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담당 영사가 영사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 면담을 하면서 손준호 선수와 건강 상태 그리고 많은 팬들 그리고 축구계가 우려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다행히 그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외국민보호과에서 덧붙인 거는 중국 당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계속 좀 요청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준호 선수와도 이렇게 면담을 좀 진행하면서 가족들이 제일 지금 힘든 상태잖아요. 네. 가족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요청하는 게 있으면은 면담 때 전달해주고 있다. 그렇게 좀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럼 앞으로 스포츠 춘추에서 관련 이슈로 더 취재할 바가 있으면 취재해서 바로 전달해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지으면 괜찮을까요? 예, 제가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딱 취재한 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